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제 사무관리론 후반부예요. 자, 전반부는 제가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다 무료로 공개를 해놨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유료로 진행되는 후반부 강의에 해당하고요. 후반부 내용은 전반부에 대해보다는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저하고 법령을 잘 정리하시면은 오히려 전반부보다는 좀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개요에 보면은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우리 그 행정사 시험 사무관리론 해가지고 그 시험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행정 절차에 관해서 이 일반 시민들이 질문을 할 수, 질의를 할 수가 있죠. 행정기관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앞서 이제 행정 업무 규정보다는 이제 전반부보다는 그래도 훨씬 와닿을 만한 내용이니까 저하고 꼼꼼하게만 잘 학습하시면은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규정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에 대한 시행령 그리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시행 규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양으로 봤을 때는 법률이 한 중간 정도 되고 시행령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시행 규칙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출제 내용도 사실은 법률과 시행령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관련된 법령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내용도 제가 이제 교재에 일부 담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 나왔던 과거 기출문제를 자 들여봤을 때는 일단은 법령에서만 100% 출제를 했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또 2024년 시험 때처럼 또 이 불이타 문제, 그러니까 예측 못했던 이 법령 이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도 일부 같이 좀 담아놨어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민원 행정의 개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특징 어떤지, 그리고 총칙 관련해서 이제 법령이에요. 총칙에서는 민원과 민원인, 그리고 행정기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민원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 기존의 어떤 민원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해당 법령에서 잘 담고 있어요. 자, 주요 내용별 세부 주제는 처음 학습하신 분들은 지금 보셔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와닿지가 않았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저 학습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한번 쭉 보시면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실 거니까 지금은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이 민원 행정 일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민원 행정의 개념을 볼게요.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좀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국민.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싶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했고, 그럼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회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민원 행정에 해당이 되겠죠. 자, 민원 행정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쭉 제가 좀 기술을 해놨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변동성 있죠. 당연히 변동성 있는 건데 민원 행정은 그 내용이 항상 새로운 조건 하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 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들의 구성,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버렸어. 그러면 건축법이 개정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건축 허가 요건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에 따라서 민원 행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재정 지출의 수반인데 재정 지출은 우리 행정학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돈이죠, 돈. 돈 지출을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민원 행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민원 행정은 그것이 처리나 해결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대부분이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단속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재정 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더 든단 말이죠. 아니면 뭐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다고 도로 폭을 넓혀달라. 그럼 굉장히 많은 재정이 수반이 되겠죠. 세 번째 특징은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복잡성인데 이건 뭐 민원 행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행정 업무 환경 자체가 양적으로도 많이 팽창되고 있고요. 질적으로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훨씬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번째는 전문성과 공동 노력인데 당연히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질적으로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민원 행정의 기능인데 첫 번째 기능은 행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행정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으로 행정 발전을 촉진시킬 수 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에 대해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잘 안 됐다 보니까 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냥 뭐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거나 인허가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게 되면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 법령에서 뭐 일주일 안에 처리하게 됐는데 일주일 이상 뭐 도가 됐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 구제 수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 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 이러한 의사표시 내용 중에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 구제 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분명히 내가 우리 집 땅인데 그 땅을 약간 침범해서 도로를 지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구제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죠, 당연히. 왜 내가 분명히 내가 측량을 해보니까 나의 사유지인데 구청에서 나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혹은 내 땅을 수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로를 내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행정의 주민 참여 기능이에요. 참여 기능인데 주민 참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책 결정과 집행과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집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한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주민들이 그러한 신설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겠죠. 예, 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마포구였나요? 마포구 쪽에 이 쓰레기 소각장을 확장하는 어떤 그 내용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죠. 그래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지방화, 분권화, 도시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민원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가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느낀 행정제도에 대한 뭐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민들이 참여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 특성을 좀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국민들의 요구나 뭐 참여 같은 게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민원 행정을 통해서 국민과 정부 간의 이제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원 행정의 중요성. 국민은 민원 행정을 통해서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죠. 사실은 뭐 이 행정사 업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국민들은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민원행정이죠. 그래서 위에서 주요한 어떤 정책 결정이나 기획 같은 업무는 사실은 국민들이 잘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민원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민원행정은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한다.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저같이 이제 공무원 출신들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사실 이제 주민센터, 과거 이제 동사무소죠. 거기고 그다음에 뭐 사실 뭐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사실 자주 가진 않잖아요. 막 가끔씩 가죠. 가끔씩. 자,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그나마 민원 행정이 그나마 이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원에 관한 법령은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민원 지금 우리가 가장 학습을 잘 하셔야 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가 이제 약칭으로 민원 처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처리법에는 민원의 정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민원의 신청 방법, 접수 처리, 처리 기간의 계산, 그리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등 민원 처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타법의 법률에서 따로 달리 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사항, 민원에 관련돼서는 공통적으로 이 민원 처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 두 번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정부의 고충 민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 절차법도 있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뭐 사전 예고라든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전자정보법에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좀 배우시게 될 내용이긴 한데 A 행정기관에서 이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다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이제 행정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기타 뭐 개별 법령 등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민원의 처리 방법이나 처리 절차 등 그래서 민원 설정 근거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등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원 처리 관련된 법령에는 공통적인 사항, 즉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총칙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 1은 민원 처리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던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이 민원 처리법 제1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래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대체 민원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법에 따른 정의를 보면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게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원 행정에 해당하는데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담당 기관에서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다 민원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같은 법 제2조 1호의 각호예요. 각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민원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반 민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일반 민원의 카테고리 안에 좀 세부적으로 첫 번째가 법정 민원이에요. 법정 민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시는 게 법정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정 민원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이라고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 이런 게 대표적인 이 법정 민원이 되는 거고요. 또 장부, 대장 등의 등록이나 등재를 신청. 그래서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 신청하는 것들.
그리고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보통 이런 거는 동사무소 가서 많이 하죠. 지금은 주민센터지만. 자, 두 번째는 질의 민원, 질의 민원. 그래서 법령이나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배우고 계시겠지만 법령 내용이 추상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그 기관에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건의 민원이에요.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 절차 개선 요구인데, 예를 들어 이런 인허가를 내가 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인허가 절차가 좀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든가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건의 민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민원. 기타 민원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뒤에 나오는 고충 민원 외에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나 행정 요건 등에 대해서 상담이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등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이제 기타 민원이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질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일반 민원이었고 네 가지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그리고 기타 민원까지가 일반 민원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충 민원이에요. 고충 민원. 고충 민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민원 처리법에 보면은 고충 민원이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 제2조, 제5호를 보면 고충 민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령 기간 등에 부당하거나 위법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처분, 그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다 포함을 해서 이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한 민원을 여기서는 고충 민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시행령에 보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민원의 종류에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이 있고요. 다시 일반 민원 안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민원의 종류예요. 민원의 종류. 처리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즉시 처리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 창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어야 되는 민원들이죠. 그래서 신청해서 특정 기간이 지나서 회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즉시 처리 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들은 신청하면 사실 뭐 바로 나오죠. 이 규정에는 보면 3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뭐 3시간까지 걸리지도 않죠. 바로 이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은 창구 즉결 민원을 제외하고, 그 창구에 바로 이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허가, 승인, 면허, 인가, 등록 확인 이런데 관련 개별 법령에서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요. 유기한 민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이런 것들 하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즉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10일 이내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기한 민원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해줘야 되는 거, 즉시 처리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처리 기간 수에 의한 분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 민원과 복합 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가지 처분을 받는 것들이 이제 단순 민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 확인 신고 등이 포함이 되고요. 복합 민원이 이제 우리 민원처리법 제5조 제5호에 규정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우리는 복합 민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밑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건축허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되게 복잡하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령 허가 등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분류 방법은 민원 신청 수에 의한 분류예요. 그래서 개별 민원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1인인 경우에 한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집단 민원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우리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민원처리법 제2조 6호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5세대 이상이 공동이해와 관련되어서 5명 이상이 연명을 해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공사장 소음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여서 서명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 너무 시끄럽다고 예를 들어 마을 사람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서명 다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민원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주제는 테마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정의 등인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